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남편과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를 하나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가정주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불과 몇 개월 전 저희 가족이 당했던 정말 웃지 못할 일 때문인데요. 아직도 생각하면 저희 가족에게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인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저희 시댁에는 요주의 인물 하나가 있었는데요. 남들은 결혼하면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골머리를 썩는다고들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아닌 독하고 독한 잘난 형님을 만나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았었습니다. 흔히들 그런 걸 보고 개고생이라고 하는데 형님은 지금은 사라지고 저희 앞에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왜 그 큰형님이라는 사람 때문에 말도 못할 고생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형님과 부딪히기 시작했던 것은 제가 그이와 결혼해 얼마 안 된 시기부터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시아주버니께서 잘 나가는 사업가로 자기 사업을 하고 계셨죠. 그 때문이었을까요? 결혼 초기에는 저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직장에 다니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도 일을 잘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다녔던지라 자리를 잡느냐 힘들었지만 전 단 한 번도 남편이 능력이 없다거나 저희가 못 산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고생도 당연한 거라고 여겼고요. 하지만 저희 형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니가 사업을 해서 잘 사니 그보다 못한 우리 집을 못 산다고 업신여기며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아무 문제 될 것 없는 저희 집 사정을 아주 큰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도 딸아이가 태어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 시간이 훌쩍 흐른 후까지 말입니다. 그날은 남편이 승진을 해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여 저희 집에서 남편의 승진 축하 파티를 여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형님네도 당연히 저희 집에 오게 되었고요.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즐거운 식사 자리가 끝나고 형님과 주방에서 후식으로 과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제가 과일 깎는 것을 도와줄 생각이 없는지 식탁에 앉아 빈둥거리고 있다 가만히 있는 저에게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경서, 그런데 서방님 진급했다는데 소갈비도 아니고 꼴랑 돼지갈비가 뭐야? 돼지고기라 그런지 나는 비려서 먹기도 힘들더라. 그이가 소갈비보다 돼지갈비를 더 좋아해서요. 그리고 형님 아까 맛있다면서 제일 많이 드셔놓고 이제야 왜 다른 말씀이세요? 그거야. 나라도 잘 먹는 척 해줘야지. 안 그러면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동서가 민망할 거 아니야. 반찬도 하나같이 원 풀뿌리채밖에 없고. 내가 다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네. 서방님 승진했다면서 월급도 얼마 받지 못하나 봐. 얼마나 쥐꼬리만큼 받기에 준비했다는 음식들이 이렇게나 형편이 없어? 정말 궁색 맞아서 못 보겠다. 나물은 어머니가 좋아해서 많이 준비했던 거고 다들 음식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집 궁색 맞는다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아파트 대출금 갚아야 할 것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거야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정도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형님이 보시기에는 그이 월급이 쥐꼬리만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고 저는 자랑스럽기만 해요. 그러니까 형님, 앞으로는 저희 남편이나 저희 집 무시하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또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그래? 못 사는 형편에 꼴에 또 자존심은 있나 보네? 지금 하는 말도 우리에 비해 동서네가 못 사니까 자기 합리화하려고 그러나 본데 그렇게 변명해봤자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동서네가 못 사는 건 못 사는 거고 큰 집인 우리가 잘 사는 건 잘 사는 거고 현실 좀 제발 제대로 보고 받아들여.
그런데 동서랑 서방님, 두 사람이 전부 월급쟁이라서 열심히 살아봤자 우리만큼 잘 살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 아무튼 정말 피똥 싸게 열심히 살긴 해야겠네. 그이랑 나처럼 제발 열심히 좀 살아보라고. 그런데 아주버니 사업은 형님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잘 되었던 거 아닌가요? 형님네가 잘 사는 거 다 아주버니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왜 형님이 생색을 내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우리한테 뭐 해주신 것도 없으시면서 저희가 그런 소리를 형님한테 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야? 저는 화를 내는 형님을 무시하고 과일 접시를 들고 가족들이 있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씩씩거리며 형님이 제 뒤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나 저희를 무시하며 참견하는 형님의 횡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날 며느리들 힘들다며 시어머니께서 본인의 생일은 음식점에서 하고 싶으시다 하셨고 가족들 모두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에 모여 생신을 치르게 되었죠. 그렇게 밥을 먹고 시어머니 집에 와 차를 준비하는데 빈둥빈둥 식탁에 앉아 제가 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형님이 제 속을 뒤집어 놓으려 작정을 한 것인지 어김없이 기분 상할 말을 꺼낸 것입니다. 동서, 어머니 생일 선물로 현금 얼마나 드렸어? 한 70 정도 준비해서 드린 것 같아요. 뭐? 70만 원? 지금 그걸 돈이라고 어머니께 드린 거야? 우리 현준이 과자값도 안 되겠네. 우리 어머니께 300 정도 드렸는데. 동선에는 언제쯤 잘 풀리는 거야? 그러다 평생 거지꼴로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걱정이다, 걱정. 나중에 돈 없다고 우리한테 손 벌릴까 봐 겁난다니까. 형님네 손 벌릴 일은 영원히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70이 뭐 어때서요? 각자 다 자기 형편에 맞게 해드리면 되는 거죠.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미 저희 잘 풀리고 있으니 형님이 그렇게 따로 걱정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저희한테 그만 관심 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준이 과자값이 70만 원이나 되는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과자 많이 먹다가는 소화비만 오기 딱 십상이니 조심하세요. 현준이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과자 많이 먹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지금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어? 아랫사람 주제? 그리고 우리 현준이가 왜 소화 비만이 와? 동서는 지금 우리 애가 꼭 소화 비만이라도 왔으면 하는 사람처럼 말하네? 설마요. 그냥 형님이 현준이 과자값을 70만 원이나 쓴다고 하시니까 조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죠. 조카 걱정. 그럴 시간 있으면 동선애나 걱정해. 어디 우리보다 못하는 것들이 되먹지 못하게. 그러나 그런 형님 말에 참고만 있을 제가 아니었고 저는 그런 형님의 말에 늘 되받아 쳐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건 형님이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형님의 만행은 앞으로 저희 부부가 당할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며 갑작스레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된 형님이 저희에게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일찍 시아버지를 떠나보낸 시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셨고 나이가 드시며 홀로 살고 계신 시어머니가 걱정된다는 것이 형님네가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된 이유였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이유로 더욱 막 나가며 기고만장해진 것입니다. 동서애가 못하는 거 그이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나한테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뭐 하자고 하면 토달지 말고 무조건 말 들어. 내 말 알아들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머니가 요즘 여기저기 자주 쑤셔 하시니까 안마의자 구형 말고 따끈따끈 신형으로 나온 거 하나 사서 보내. 자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머니 아픈 것도 모르고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사서 보내야 했을 거 아니야. 안마의자요? 그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머니 이미 저희가 재작년에 사드린 안마의자 있을걸요? 그런 낡아 빠진 중고를 어디다 쓰라는 거야? 그까지 안마의자 얼마나 한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거 고장 났으니까 당장 새로 사서 보내라고. 알겠어? 형님네가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이번만큼은 안 된다고 쉽게 거절하기가 뭐했습니다. 형님네가 고생한다는 생각에 괜스레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형님의 말대로 신형 안마의자를 사서 시어머니 댁에 보내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께 안마의자를 사드린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형님이 저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척추 마사지기에 발 마사지기, 반신욕 기기까지 하루 종일 TV를 끼고 사는 것인지 형님은 몸에 좋다는 기구들이 TV 광고에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께 해드린다며 저희에게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네는 더 좋은 것들을 시어머니께 해드리고 있다면서 자기들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이것도 못 해주느냐 시기였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희에게 이상한 것들까지 요구해 오더라고요. 형님, 고주파 얼굴 마사지기에 말씀하신 그 화장품은 또 얼마나 비싼데요? 그거 정말 어머니께서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맞지.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하는 것 같아? 어머니가 동선이한테 직접 사서 택배로 보내라고 했다니까? 정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어머니한테 직접 여쭤보든지. 없이 사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매번 꼬치꼬치 캐묻기는 하고 정말 쪼잔해서는. 동선애가 이러는 거 알면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시겠다. 좋아하시겠어. 그러나 형님이 말하는 것을 시댁에 사서 보내면서도 저는 이상한 의심을 풀 수 없었고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사드린 물건을 정말로 잘 받아 쓰고 있는지 안부 전화를 드리는 척 넌지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말대로 저희가 사드린 물건을 시어머니가 쓰고 계신 것이 맞는지 고맙게 잘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거 안 보내도 되니 마음 쓰지 말라면서요. 막무가내 형님의 행동에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시어머니가 저희가 받은 물건들을 잘 쓰고 있다고 하니 그때는 저와 남편도 시어머니께 전부 잘 해드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신혼처처럼 힘든 형편도 아니고 저희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결혼 초기 신혼집 전세 대출이며 딸아이 출산 비용 모두 시어머니께서 형님네 몰래 저희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제가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 제가 직장을 다니던 시기 시어머니께서 형님네 몰래 저희 딸아이를 돌봐주셨으니까요. 시어머니께 들어간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받은 사랑에 비하면 절대 아까울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끝없는 무리한 요구는 계속되었고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새로운 요구를 해오는 형님의 행동에 저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로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형님, 갑작스레 아무 말 없다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라뇨?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울 테니까 어머니 생활비로 100만 원씩 보내라는 소리야. 매일 동서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물건 이것저것 사서 보내라고 하는 것도 번거롭고. 설마 그것도 못한다는 건 아니겠지? 왜? 동서 형편에 그 정도도 무리인가?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매달 100만 원씩 큰 돈이 나가는데 저희도 생각은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껌값 가지고 무슨 고민까지 해. 우리는 그이가 사업을 해서 그런가 그깟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동선에 보면 추잡스러워서 원.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 달부터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형님의 계속된 무시와 저와 남편을 조롱하는 발언에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상의해보고 정하는 것이 맞지만 그 정도 선은 저희 형편에선 이제 무리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동안은 저희가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해도 시어머니께서 돈이 있다며 마다하셔서 드리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생활비를 드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이 전화로 저희에게 어머니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머니 모시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솔직히 매달 200만 원씩 보내는 건 저희 쪽에서도 무리라고요. 어디서 말이 많아? 그리고 이건 어머니 생활비 플러스 어머니 모시는데 노동비 포함이라고. 형님, 그런데 형님네가 어머니 모시고 싶다고 해서 같이 사는 거 아니셨어요? 그래놓고 형님 노동비까지 저희한테 요구하시다니요. 세상 어디에 그런 노인네를 좋아서 모셔? 손 많이 가는 늙은이를 나한테 맡겨놓고 쥐꼬리만한 돈 보내면서 지금 뻔뻔하게 입 싹 닦으려고 한 거야? 도대체 그 나이 먹도록 모래께 200만 원 보낼 능력도 없어? 형님, 말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형님네야말로 정말 저희가 내는 만큼 어머니 생활비로 형님네도 쓰고 있는 거 맞으세요? 갑작스레 저희한테 형님 노동비까지 요구하시니까 너무 이상해서요. 그, 그러면 맞지. 아닌 것 같아? 돈이 들어도 우리 돈이 더 들어. 노인네 모시는데 100만 원으로 될 것 같아? 윗사람이 보내라면 토다질 말고 지금 당장 보내. 죄송한데 저희는 늘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지의 능력이 없어서 당장 보내겠다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이랑 의논해서 고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만 끊겠습니다. 당장 보내지 못하겠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렇게 형님과 전화를 끊고 며칠 뒤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척을 통해 듣게 된 건데 시아주버니께서 사업을 하다 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갈 곳이 없어 급하게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리였죠. 그러니까 모든 걸 정리하자면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합가를 한 것이 아니고 시아주버니 사업이 망해 갈 곳이 없어 형님과 시아주버니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 얹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에게 말한 것과는 아주 다르게요. 그러니 우리에게 돈을 보내라고 했던 것도 시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돈도 물론 있겠지만 갑작스레 액수를 늘린 것을 보면 형님네 생활비로 쓰려는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놓고는 그동안 우리 보고 거지라느니 저희 남편이 능력이 없다느니 무시하며 막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척, 형님네가 시어머니를 위해 돈을 더 쓰는 척 연기까지 하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면서요. 그 사실을 안 순간 기가 막히다 못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형님에게 말하려다가 남편과 이번 한 번만 속아 넘어가 주는 척, 모르는 척 한동안만 도와주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님이 정말 미운 것도 사실이지만 시아주버니는 남편의 피부치인 데다 사업이 망해 힘들다고 생각하니 모르는 척 외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형님네 모르게 따로 계획한 일도 있었고요. 그러나 형님네가 망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형님은 계속해 제 앞에서 잘난 척을 하며 나대었습니다. 동서, 이런 쥐꼬리만한 돈 받고 우리가 어머니 모시는 거 정말 많이 봐준 거라는 거 알고 있지? 나랑 우리 그이한테 정말 감사해야 한다고. 특히 나한테. 아, 그러세요? 그런데 형님네가 저희를 많이 봐주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요. 도대체 어떤 걸 봐주고 계신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지만요. 어머, 동서. 이제 보니까 머리까지 정말 안 좋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럴 때는 그냥 형님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런데 정말 이상하네요. 형님네 입장에서는 저희가 보내드린 200도 정말 큰 돈일 텐데. 아닌가요? 제가 형님 이제 그만하시라는 뜻으로 형님이 망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도 형님은 제 말뜻을 알아듣지 못한 것인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 눈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뭐? 아유, 정말 웃기지도 않네. 200밖에 안 보냈으면서 도대체 뭐가 큰 돈이라는 거야? 사실 동서가 보낸 돈 있으나 마나 한 건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야 동선에도 어머니 앞에 면이 설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배려해 준 거라고. 뭘 제대로 알긴 하고 말하라고.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형님이 창피할까 봐 직접 밝히기 전까지는 정말 끝까지 모르는 척 해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저럴까 싶기도 했고요. 그러나 몇 달 후, 더는 형님을 참아주기 힘든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저희에게 시어머니 생활비로 이번에는 매달 300만 원씩을 보내라고 전화로 또다시 요구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죠. 우리가 모르는 척 해주니 저희 부부를 돈줄로 생각하며 이용하려는 형님을 조금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동서가 싫다고 해서 내가 어머니 모시니까 그 300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돈이나 잘 보내. 알겠어? 그러면 형님,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우리가 직접 어머니 모실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형님네가 저희한테 매달 300씩 꼬박꼬박 생활비 보내주세요. 저희는 형님네와 다르게 어머니 우리가 직접 너무너무 모시고 싶거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저희가 직접 드리면 드렸지. 앞으로는 절대 형님한테 생활비 못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뭐? 이게 지금 말이면 단줄 하나. 300씩이나 되는 그런 큰 돈이 내가 어디서 나서 보내라는 거야.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한테는 300 별거 아닌 액수잖아요. 형님한테 그까지 300 껌값일 텐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봐드릴 테니 한 달에 200씩이라도 보내시겠어요? 저한테 200도 쥐꼬리만 하다고 했으니까 형님은 별 무리 없이 보내겠네요. 그러니까 그 쥐꼬리만한 그 돈 형님이 저희한테 주시라고요. 너희들 지금 돈 주기 싫으니까 수 쓰는 거지? 어머니 모시는데 300 쪽이 아까우니까 지금 이 지랄 떠는 거잖아. 제가 볼 때 지랄은 형님이 떠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형님이 어머니 모시는 노동값이 든다고 해도 어머니가 어디 아프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 한 분 모시는데 300이나 든다고 하면 어느 제정신인 사람이 납득을 하겠어요. 대가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형님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리시죠. 대가리? 지금 대가리라고 했어? 이게 이제는 아주 막말까지 하네. 이래서 역시 못 사는 것들은 상종을 말아야 한다니까. 그냥 300만 주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되먹지 못하게 나와? 너 진짜 나한테 혼 좀 나볼래? 이 개 작것 같은 게. 정말 웃기고 있네. 혼은 무슨. 저 형님이 그러는 거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어디 해볼 테면 하든지. 그리고 감사해야 하려면 당신이 우리 부부한테 감사해야지. 어디서 배은망덕하게 우리 보고 감사하라 말아야. 지금 당신이라고 했니?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 은혜 좋아하시네. 그리고 어머니 모시는 거 예전부터 그이랑 의논해서 원래 계획했던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앞으로 생활비 못 보내드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뭐라고? 야, 직접 보인 건 아니지만 제 말에 개거품을 물었을 형님 모습에 눈에 환하더라고요. 형님네 사정을 모르면 모를까. 시아주버니 사업이 망하고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로 저희를 이용하려는 게 대놓고 보이는데 더 이상 속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본인들 형편이 어려워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다면 저와 남편도 기꺼이 도와주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형님이 막 나오는 행동에 아주 잠깐은 시아주버니가 망한 게 쌤통이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한 저를 반성하긴 했지만요. 그 후에도 형님은 물러날 생각이 없는지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계속해 저희 부부를 괴롭히며 시어머니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왔던 거예요. 그래도 저희 부부가 받아주지 않자 급기야 저에게 협박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 돈 안 주면 서방님 직장 찾아가서 낳아준 엄마도 안 돌보고 버리는 후레자식이라고 말하고 다닐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일 못하게 서방님 회사를 아주 엎어놓을 거라고. 형님은 깽판을 부리지는 않았지만 문자 내용대로 정말로 돈을 달라며 남편 회사로 찾아가 그 일을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시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일이지만 오랜만에 가족끼리 저녁을 먹자는 핑계로 일이 바빠 자리를 비운 시아주버니를 빼고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저녁을 먹고 거실로 모인 순간 마침내 저는 준비해왔던 말을 시어머니께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어머니 댁에 모두 모이자고 한 것은 제가 어머니께 알려드릴 사실이 있어서예요. 알려줄 사실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까지 제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형님이 어머니 모신다며 요구해서 저희가 매달 200만 원씩 보내고 있었는데 어머니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형님이 이번에는 저희 보고 어머니 모시는 생활비로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의 직장까지 찾아서 일 못하게 방해까지 했고요. 둘째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니? 동서,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언제 동서한테 돈 달라고 협박을 했다고 그래. 동서 내가 먼저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고생한다면서 돈 보내준 거잖아. 형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그이랑 저 사실 시아주버니 사업하다가 망한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무리하게 돈 요구하셨을 때도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하고 도와주자 생각에 알면서도 속는 척 보내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형님은 그것도 모르고 저희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괴롭히셨죠? 우리 망한 걸 동서가 어떻게? 그 후 저는 그동안 형님과 통화했던 내용을 시어머니께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앞으로 어찌 될지 몰라 형님과의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두고 있었거든요. 저와 형님의 통화 내용을 듣던 시어머니 얼굴은 굳어지고 말았죠. 저희 부부에게 돈을 달라 계속해 괴롭히고 협박하며 시어머니를 향해 욕을 하는 내용이 전부 공개되자 형님은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표정으로 당황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큰애야, 이게 전부 무슨 말이냐? 지금 둘째가 들려준 녹음된 내용 전부 사실이냐? 그리고 내 생활비라니. 나한테 힘들다고 그동안 내 집에서 얹혀 살며 생활비 뜯어가 놓고 지금까지 나 이용해 둘째네한테까지 돈 뜯어내고 있었다는 거냐? 어머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 고의한 것 같으니라고. 나는 너희들 망한 거 둘째네가 알게 되면 창피할까 봐 몰래 숨기면서 불편해도 그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줬는데 그걸 이렇게 갚아? 그리고 큰애 너 처음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니? 우리 집에서 살게 해주면 나 잘 모시고 살면서 밥이며 청소며 손수 해주겠다고 그랬지? 그래놓고 시어머니 내가 해준 밥 얻어먹고 내가 빨래해준 옷 입고 다니며 내가 너 모시며 살았지? 손 하나 까딱 안 하려 하기에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고 있는데 인제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아주 우리 모두를 호구로 보고 있었어. 역시 어머니도 모르고 계셨네요. 안 그래도 너무 이상해서 어머니께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형님이 그렇게 저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 걸 알면 어머니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텐데 어머니 모르게 형님이 저희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제야 형님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잘못했다며 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그 이 사업도 망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랬어요. 이건 정말이라고요.
먹고 살기 힘든 것이 나 몰래 그렇게 매일 백화점 쇼핑하러 다녔니? 네가 몰래 나가면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이 고얀 것, 고얀 것. 어머니는 참기 힘들었는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형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안 되겠는지 형님이 저와 저희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동서, 서방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어머니께 저 용서해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요. 동서, 나 좀 도와줘. 형수님, 그동안 저희한테 한 게 있는데 꿈 깨시죠? 그러게 형수님, 세상엔 비밀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계속 속이면 정말로 저희 부부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만하라고 했을 때 그만하셨어야죠. 그랬다면 저희도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매달 형수님께 200만 원씩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 돈이 저희한테 큰 돈인 거 맞고 무리 되는 거 맞지만 형 생각해서 동생으로 그 정도는 해주려고 했다고요. 형님, 저희한테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보고 가난하다느니 우리 그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산다느니 계속 무시하셨죠? 아주버니 사업 망해서 어머니 집에 얹혀 살면서 어떻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게다가 어머니 볼모로 저희 협박한 것도 모자라 어머니까지 속이시고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요. 하지만 형님이 저와 시어머니를 속인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의 행동에 의심이 난 전 다른 의문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 풀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형님이 어머니 필요하시다고 해서 저희가 안마의자랑 척추 마사지기 사드렸던 거 정말 어머니 드린 거 맞아요? 모두 그때 따끈따끈한 신상으로 보내라고 해서 할부로 비싼 돈 들여서 보내드린 건데 어머니 드린 거 확실하냐고요? 둘째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받은 건 다 옛날 구식 중고 제품들인데 혹시 큰애 방에 있는 것들 말하는 거냐? 어머니, 형님 방에 있는 것들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또 중고 제품들은 뭐고요? 시어머니 말에 결국 저는 어머니 방과 형님의 방, 문을 열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어머니 방을 열어보니 저희가 사들인 물건들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버려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 어디 고물상에서나 있을 법한 오래된 낡은 물건들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형님 방을 향해 걸어갔고 그런 저를 보며 형님이 길길이 날뛰며 말리더군요. 그리고 형님이 방문을 열어 확인한 순간 왜 형님이 그렇게 난리를 치며 저를 말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어머니께 사드렸던 물건들 전부 형님 방에 있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형님은 자기가 쓰던 화장품이나 싸구려 중고 제품들을 사서 시어머니께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린 것처럼 꾸미곤 저희가 시어머니께 사드린 물건은 저희 방에 두고 혼자 쓰고 있던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방이라며 누군가 자기 방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셨던 시어머니셨기에 그동안 시어머니 댁에 드나들면서도 저희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시어머니께 사드린 물건들을 중간에서 형님이 가로챈 사실을 모르고 있던 시어머니는 아직 저희 형편이 힘들어 이런 물건들을 선물로 사서 보내나 하는 생각에 그 낡아빠진 중고 제품들을 고맙다며 말없이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형님을 향해 크게 누워시고 말았습니다. 인제 보니 내가 우리 집에 도둑을 키우고 있었구나. 도둑을 키웠어. 어디서 이런 몹쓸 것이 우리 집 사람으로 들어와서 너 같은 것은 며느리로 필요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당장! 하지만 시어머니 말에 답을 한 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시숙님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시아주버니는 어머니한테 매달려 울고 있는 형님의 모습에 놀라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전부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자 형님은 무슨 구원자라도 만난 것처럼 시아주버니에게 쪼르르 달려가 뒤로 숨었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어머니랑 동서네가 무슨 오해를 한 건지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 너무너무 무서워.
당신 지금 집에 안 들어왔으면 나 어머니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고. 형님 말에 시아주버니는 굳은 얼굴로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여럿이서 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어요? 가뜩이나 저 사업망에서 여러모로 힘든 사람한테. 시아주버니의 말에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시아주버니에게 달려가 뺨을 때리시고 말았습니다. 고양 것! 첫째 너도 알고 있었냐? 네 집사람이 나랑 네 동생 내 등쳐먹고 있는 거 알면서 그동안 모르는 척 숨기고 있었던 거야? 엄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집사람이 엄마랑 민석이네 등을 쳐먹고 있었다니. 시어머니는 저와 형님이 통화한 내용을 시아주버니께 들려주게 했고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가 당한 일들을 시아주버니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듣게 된 시아주버니는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말았죠. 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기어이 일을 벌이는구나. 아빠, 여보. 자식 때문에 참고 살려고 했는데 너 같은 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우리 엄마 집에서 당장 나가. 나가라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몰래 주식하고 여기저기 빚져서 내 사업까지 말아보고 지 남편 막노동까지 하게 하더니 이제 우리 엄마랑 동생네까지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들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너 때문에 막일까지 하는 동안 우리 엄마랑 동생네 뜯어낸 돈으로 나 몰래 뭐 했어? 또 나 몰래 주식에 손댄 거야? 잃었던 돈 어떻게든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날렸던 돈 어떻게든 다시 만회하고 싶었다고. 당신 더는 용서 못해. 아니, 안 해. 예전에도 엄마 생신 선물로 드린 돈도 네가 중간에서 가로챘었지? 엄마한테 300만 원 드린 거 잘 받았냐고 하니까 너한테 전해받은 봉투에 5만 원밖에 안 들어있었다고 하더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 같은 거랑 계속 같이 살다가는 우리 아이랑 엄마, 동생네 집까지 전부 말아먹게 생겼어. 너 같은 거랑 더는 못 사니까 당장 우리 엄마네 집에서 나가. 앞으로 망하려거든 너 혼자 망하라고. 형님의 머리채를 잡는 시아버지의 행동에 처음에는 너무 지나치다 생각했는데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와 시어머니를 속여 돈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제 자식 인생도 생각 안 하고 주식으로 시아주버니 사업까지 말아먹은 형님의 모습은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숨겨왔을 시아주버니 속도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었고요. 시어머니도 처음 듣는 사실에 많이 놀란 것인지 한동안 아무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형님은 그날로 시아주버니 손에 이끌려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 형님은 시어머니 집 앞에서 몇 날 며칠을 싹싹 빌었지만 소용없었죠. 그리고 결국 시아주버니는 이혼 소송을 해 형님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아주버니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하셨더라고요. 된통 한번 당해봐야 형님이 정신을 차릴 거라면서 그동안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면서요. 시모를 모신다는 핑계로 저희와 시어머니까지 이용해 돈을 빼먹으려다 형님은 쫄딱 망하고 만 것입니다. 잘 될 때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결국에는 벌을 받는가 싶었습니다. 그 이후 시아주버니는 저희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고 현재는 시어머니 집에서 조카를 키우며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형님과 이혼 후 일이 잘 풀리려는지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과 시어머니께 도움을 받아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고요. 힘들지만 조금씩 자리를 잘 잡아가는 시아주버니의 모습에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께서 시아주버니와 같이 살고 계신 데다 시아주버니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며 분가를 시킬 생각이란 시어머니 말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대신 저희가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가기로 했고
그래서 현재 지금은 시어머니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해 살고 있습니다. 힘들 때 시어머니께서 주신 사랑만큼 저희 부부도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신 동안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효도할 생각입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아주버니와 이혼한 형님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긴 했지만 저희 가족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님도 부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남 무시하지 말고 열심히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한 만큼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